2020년 11월 19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제1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두 가지 공지사항을 먼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고사 시험 결과에 대한 것으로 좋은 결과를 받은 학생과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은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9주차 강의 시간에 본 공지를 하려고 준비하였으나 9주차 강의 날짜가 11월 12일이었고 중간고사 시험 결과 발표가 11월 14일이었기에 부득이하게 오늘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험 준비와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보여준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교수 학습은 교수자의 끊임없는 동기부여와 학습자에 대한 격려로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속성을 갖도록 돕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모든 부담을 학습자인 학생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힘듦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기에 그 노력에 상응하는 평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정책상 좋은 학점에 대한 제한이 전산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모두에게 원하는 학점을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수자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학점 안에서 보다 상위에 주는 점수를 주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중간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으면 기말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맞는다고 하여도 같은 학점의 낮은 등급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고사에서의 성적 평가가 후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성적을 받아든 여러분들이 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중간고사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는데 정작 기말 평가에서는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기만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공정하면서도 학습자 모두에게 더 좋은 평가를 하기 위한 저의 고민이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낮은 평가를 받은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자의 배려가 불가능한 전산으로 채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지금 받아든 평가보다는 여러분의 노력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중간고사 평가 결과나 또 지나간 출석, 과제 등의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도울 방법을 찾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이 지향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강의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지사항은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주차 수업 및 과제 시한이 다음 수업 전날까지로 전산이 수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8주차 시험지 끝에 공지사항으로 공지하였고 9주차 토론 과제를 제시하면서도 공지한 내용입니다. 수업 시간 이후에 영상 수업 및 과제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전산상으로 자동으로
지각으로 체크됨을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영상 수업과 과제는 다음 수업 전에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공지사항을 마치고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교재 8장 추론을 평가하기입니다. 교재 14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온갖 것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론에는 확신할 수 있는 추론과 확신할 수 없는 추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 1번에서와 같이 메리가 신생아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애가 아직 혼자서는 밥을 먹지 못하며 걷지도 말하지도 못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은 확신할 수 있는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생아도 태어나자마자 혼자 밥을 먹거나 걷거나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있는 예처럼 존이 18살 먹은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존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아이폰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확신할 수 없는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18살의 고등학생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나라가 미국이라면 그 핸드폰이 아이폰일 가능성이 높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등학생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휴대폰이 반드시 아이폰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추론은 확신할 수 없는 추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8.1 추론이란 무엇인가? 교재 148페이지 14번째 줄에 보면 추론은 이유로부터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추론의 형식으로는 첫째 R1 따라서 결론이라는 형식을 갖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린다의 형식을 갖게 됩니다. 8.2 좋은 추론인지 대략 검사하기. 교재 149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논증에 제시된 이유가 참인지 또는 받아들일 만한지를 판단하는 일과 이런 이유에 바탕을 둔 추론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일은 아주 다른 일이다. 교재 149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에 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두뇌는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작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보다 머리가 나쁘다라는 추론을 본다라고 하면 의학적으로 여자의 두뇌가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작다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머리가 나쁘다는 결론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이유는 참이지만 이유에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추론이 잘못된 논증의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 150페이지 8번째 줄 이유가 결론을 정당화하려면 이 둘 사이에 강한 연관성, 즉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재 150페이지 11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앞에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자의 두뇌가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작다는 이유는 참이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머리가 나쁘다는 결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추론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유를 받아들이면 결론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면 이 추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유는 참이지만 결론은 거짓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추론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3 추론과 논증을 평가하는 몇 가지 다른 기준. 교재 152페이지 첫 번째 줄. 여러분이 이 책의 요지를 다 암기한다면 비판적 사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요지를 다 암기했다. 따라서 여러분은 비판적 사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3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유는 참인데 결론이 거짓일 상황을 하나라도 생각해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시험 당일 이 학생이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다고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시험이 평균 이상의 고난이 문제로 출제된다고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론이 거짓인 상황을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추론은 좋은 추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좋은 추론이란 152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유는 참이어야 또는 받아들일 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유에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추론이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153페이지 일곱 번째 줄. 이유는 참인데 결론은 거짓인 상황을 하나라도 생각해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물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라면 이 추론은 연역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대답이 예라고 하면 이 추론은 연역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153페이지 열 번째 줄. 어떤 논증이 연역적으로 타당할 경우 이유의 참은 결론의 참을 완벽하게 보증해 줍니다. 이유가 참이라면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으며 다른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래는 모두 포유동물이다가 참이고 포유동물은 모두 새끼를 낳는다도 참이라면 고래는 모두 새끼를 낳는다도 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3페이지 일곱 번째 줄. 이유는 참인데 결론은 거짓인 상황을 하나라도 생각해낼 수 있는가? 15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이유가 참 혹은 받아들일 만하다라면 결론이 참 또는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가라는 질문들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재 154페이지 첫 번째 줄 예 네 번째를 보면 아베가 버트를 살해했다고 고백했다. 살인 도구는 아베의 권총이었고 거기서 아베의 지문이 나왔다. 아베가 버트를 중호했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 다른 누군가가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따라서 아베가 범인임에 틀림없다라는 추론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연역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감추기 위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